안녕하세요. 해군본부 방상기 서기관입니다. 군무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군무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장애인 군무원 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군무원 바로 알기, 군무원 소개, 군무원의 장점, 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 중인 정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무원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특성 때문에 가까이 우리 곁에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과 달리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 수험생이 시험 준비할 때 군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군무원은 민간인 신분이 아니라 군인 신분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오해로 인하여 군무원 시험 응시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먼저 군무원 바로 알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군무원은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입니다.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의 각급 부대에서 정비, 보급, 수송 등의 군수지원 분야 혹은 부대 내의 행정 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두 번째로 군무원 계급은 1급 군무관리관에서 9급 군무서기법까지 있고 계급에 맞는 다양한 중요 직책에 군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계급도 군인 계급에 상응토록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과 함께 군대에 근무하지만 군무원은 전투병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인처럼 직접적인 전투훈련은 받지 않으며 승진이나 개인 희망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활지역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군에 군무원이 있는 이유는 국방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 분야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아시다시피 군인은 경력관리상 빈번한 업무의 이동 때문에 지속성 유지가 곤란한 반면에 군무원은 군인들처럼 군내에서 처음부터 양성할 필요 없이 외부에서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경제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무원은 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전투지기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병력 감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군무원 제도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이란 군에서 비전투 분야를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군의 일원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군무원, 전문 군무 경력관, 임기제 일반 군무원 세 종류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기제 군무원을 제외한 정년이 보장된 일반 군무원의 비중은 9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무원은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생겼으며 인원은 2020년 기준으로 약 3만 2천여 명으로 그중 장애 군무원은 7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무 종류는 행정, 군사정보, 함정 등 9개 직군 48개 직렬이고 국방부 직할부대 17개와 합참, 연합사, 육해 공군 및 예하부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무원이 되면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군무원은 공무원 봉급표상의 기본급과 일부 수당을 받으며 공무원 연금에 적용되고 정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각종 휴가 및 육아휴직 등도 보장되며 더불어 호텔, 체력단련장 등의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주류 및 군 매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는 군 간부 숙소도 일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및 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전문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과 맞춤형 복지제도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범 군무원에 대해서는 가족 동반 국내 시찰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무원 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의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 경력 경쟁 채용, 전문 군무 경력관, 임기제 군무원 채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채와 경채 시험은 매년 7월경에 한 번 실시하고
전문 군무 경력관과 임기제 군무원 채용 시험은 기본적으로 전 후반기 각 1회씩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경채의 경우 서류 전형 단계가 있으며 공채, 경채, 시험 날짜가 동일하므로 시험 준비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험은 국방부와 각 군별로 각각 주관하고 있으므로 원서 접수의 경우 공채와 경채는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군별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시험 일자가 동일함에 따라 중복 지원이 어려운 관계로 응시자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렬, 희망하는 부대를 신중히 선택하여 어떤 시험을 치를지 사전에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응시 연령은 7급은 만 20세 이상, 8급 이하는 만 18세 이상이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채는 자격증 필수 직렬 12개를 제외하고 경채와 달리 학력, 경력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 과목은 공채 기준으로 7급은 6과목이고 9급은 5과목입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는 공통 과목이고 직렬별로 전공 2과목이며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9급 기준으로 토익 470점 이상이고 한국사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4급 이상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영어, 한국사 취득 점수를 인정하여 수험생에게 보다 많은 응시의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필기시험은 행정계통 직렬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이고 그 외 기술 분야는 전 과목 40점 이상입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 인원의 150%를 선발합니다. 면접시험은 5개 평정 요소에 대해 3에서 5명의 위원이 평가합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군무원 공채 경채의 21년도 채용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험 공고 후에 국방부 각군 인터넷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채 경채는 4월 중순 공고, 5월 원서 접수, 7월 중순에 필기시험 예정이며 합격자는 11월 이후 임용 예정입니다. 채용 규모는 21년도에 대략 7,200여 명이고 장애인 군무원 채용 예정 인원은 총 520명입니다. 특히 이중 정기시험 때는 453명의 장애 군무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공고 실시 예정인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으로만 선발하여 장애인 공직 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입니다. 21년도 일반 군무원 채용 시험에 대한 채용 규모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시험 시행 계획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무원 관련 추진 중인 정책과 변경된 제도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무원이 순차적으로 대폭 증원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까지 4만 4천여 명까지 순증될 예정입니다. 사이버 직렬이 신설되어 올해부터 사이버 전문 분야의 인재를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필기시험 문제는 수험생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행정직렬 과목 공개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인원은 채용 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최종 합격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영어와 한국사에 대한 유효 기간을 작년부터 각각 2년에서 3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인사혁신처와 동일하게 경채 방식으로 별도 구분 모집하고 필기시험을 면제합니다. 경력 기준 등 경채시험 요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위별 채용했던 기존 방식에서 일부 유사직렬을 통합 공고하여 응시율 향상을 목표로 하였으며 도서벽지 등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 시 필기시험 한 과목 면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경채시험 시 군 복무 중 신체 장애가 된 군인,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시험 경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채시험 시 청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던 영어 대체 시험 기준 점수를 보시는 바와 같이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군무원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에 예정인 공채, 경채 시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군 군수사령부 원종일 주무관입니다. 저는 임용전 산업재해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45세인 2012년 장애인 구분 모집 경력 특별 채용 9급으로 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해군 정비창에서 재직 중이고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못다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불편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신념을 전하여 보다 많은 공직의 진출 기회를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와 대박 정보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의 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는 해군 함정의 엔진 및 보조 장비들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선진 해군의 주 전투 세력인 함정의 엔진은 사람에 비유하면 심장부로서 핵심 동력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들의 고장을 예방하거나 고치는 군수 업무를 담당하는 함정기관 직렬로 아시아 최대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 등 전 함정들의 긴급 정비 지원과 이동 정비를 포함한 고장 정비가 주 업무입니다. 조선소 근무 당시 두 번째 산업재해로 좌측 안구 파열로 실명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시각장애를 안고 복직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경기 불황으로 몰락 위기에 처한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장애를 가지기 전 21년을 어선과 상선 그리고 조선소를 오가며 선박 관련 업무에 종사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선박 엔진 정비였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침체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지요. 해군 군무원은 20여 년을 바다와 함께한 제가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최적의 직장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일을 공직사회에서 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하면 된다는 열정으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열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 경력 특별 채용은 필수 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공 2과목만 필기시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게 주어진 시간 2달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세운 전략이 전공인 기관공학은 평소 실력으로 응시하기로 맘먹고 학습 시간을 시험 응시 전 일주일 정도로 배정을 했지요. 부전공인 전기공학은 처음부터 응시 당일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면접 전형은 스피치 학원을 다닐 여건이 안 돼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동호회 카페와 인터넷으로 면접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시간을 메울 요량으로 주요 내용을 핸드폰에 녹화해서 반복해서 들었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정과 절실함이 성공을 보장하는 좋은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라면 첫째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에 적응도 못한 채 폐업 위기에 내몰린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군무원 응시 나이 제한으로 마지막 기회라는 부담감이 가장 힘들었다면, 둘째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달인데 비하여 군무원 수험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웠던 것 또한 큰 부담이었습니다. 물론 덕분에 전략적인 학습으로 도전에 성공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직장 근무를 병행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돌잔치가 갓 지난 귀엽고 이쁜 딸아이의 깨어있는 모습을 2달 동안 볼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내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잡아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애를 보는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선 후배님들의 업무 방식이나 생각을 틀렸다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조직에 유연하게 적응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팁은 밝은 표정으로 상급자든 후임자든 먼저 볼 경우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성의 기본을 그 사람의 인사성에서 찾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사를 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즐겁게 하게 되고 본인도 즐거워지게 되면서 업무 능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은 미래의 꿈 실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발전과 공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정당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인 노력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구비하여 조직 구성원들과 팀워크를 발휘하는 군무원의 역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근무하는 군은 어떤 공직사회보다 자기 개발을 위한 기회가 많으므로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키워가며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전문가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히시게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군무원 대폭 정원이 해마다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군무원이라는 직업은 생소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원자가 적다는 얘기고 그 결과 경쟁률이 비교적 낮다는 게 대박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장애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다가 저처럼 후천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기술직으로 일반 기업에서 중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기업에서도 장애인이 업무를 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 군에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두려움이 따르리라 예상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기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같이 현장 기술직에서도 맡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일터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제가 산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장애인 군무원 채용 관련 다양한 적극적 우대 조치로 불편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나 잘해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국방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여 자긍심을 가지시고 생존권 확보를 통하여 당당하고 풍요로운 새 삶을 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